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융계 역사책에 한 줄 기록될지도 모를 소식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대장 코인베이스랑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대형 은행들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뉴욕타임즈 행사에서 거의 폭탄 선언을 했죠. 현재 미국의 몇몇 최상위 은행들이랑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수탁, 거래 파일럿을 진행 중이다. 딱 이렇게요. 와...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인 말도 덧붙였어요. 앞서가는 은행들은 이걸 기회로 보고 뛰어드는데 싸우면서 막으려는 은행들은 뒤처질 거다. 이야, 이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인데요. 그렇죠.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또 하나의 협력 소식이구나 했는데 곱씹어 볼수록 이게 단순한 협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월가의 심장이 갑자기 왜 암호화폐에 이렇게 진심일까요? 이게 정말 동등한 파트너십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수합병의 시작일까요? 그 단서를 한번 하나씩 찾아가 보죠. 그럼 먼저 이 복잡한 뉴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정리하면요. 미국 금융의 심장부가 코인베이스 기술을 빌려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100원을 까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관을 깐다. 네. 코인데스크나 파이낸스비드 같은 해외 매체들도 이 소식을 엄청 비중 있게 다뤘는데 공통적으로 짚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들인가요? 첫 번째는 참여 은행들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탑티어 은행들, 그러니까 월가의 진짜 최상의 플레이어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 파일럿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요?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디지털 자산 수탁, 그리고 거래 인프라. 딱 이 세 가지. 그냥 막연하게 블록체인 한번 써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이미 서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교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규제를 한참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암스트롱 CEO가 인터뷰에서 미국 상원을 향해 대놓고 압박하는 거예요. 클래리티 액트 같은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빨리 좀 처리하라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당신들이 법 만드는 속도랑 상관없이 우린 이미 다음 시대로 가고 있으니 빨리 현실을 따라오세요. 이런 메시지나 다름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파일럿 목표가 스테이블 코인, 수탁, 거래 이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꼭 세트 메뉴처럼요.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꼭 붙어 다녀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미래 금융을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 시스템을 짓는 뭐랄까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비유라면 언제나 환영이죠.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믿을 만한 길바닥인 거죠. 아스팔트. 네.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널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결제 시스템에 쓸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죠. 하지만 달러 가치의 1대1로 딱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얘기가 달라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서 은행의 그 복잡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넣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아, 온체인 달러 인프라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배관 혹은 도로인 셈이에요. 네네. 그럼 두 번째 요소인 수탁은 뭔가요? 이 고속도로의 비유에서는 어떤 역할이죠? 수탁, 커스터디는 이 고속도로 위에 있는 안전하고 보험까지 완비된 최첨단 휴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요? 네.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화물,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실은 트럭이 안심하고 밤새 주차할 수 있는 곳이죠. 아, 이거 약간 제 개인 비상금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 거랑 은행 대여 공고에 넣는 것의 차이, 뭐 그런 거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액수가 커질수록 공식적인 안심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수조 원의 자산을 그냥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넣어두는 거랑 수십 년간 거래해온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은행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규제나 안정성, 내부 감사 모든 면에서 다르겠네요. 그럼요. 은행이 수탁을 테스트한다는 건 앞으로 기관 고객들한테 은행 계좌도 트시고
당신들의 비트코인이나 토큰화된 국채도 여기에 맡기세요라는 패키지 상품을 팔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아스팔트와 휴게소까지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 거래는 뭔가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건가요? 거래는 톨게이트라기보다는 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그리고 진출림로에 더 가까워요. 아, 인터체인지요? 네, 대규모 화물 트럭들이 원활하게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죠.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저희 같은 개인이 사고 파는 그런 투기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아, B2B 거래군요. 맞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기업들이 재무 관리를 위해 자산을 교환하는 그런 대규모 거래를 말하는 거죠. 이번 파일럿은 은행이라는 거대 트럭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대한 유동성 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물류 허브에 직접 연결되는 그 진입로를 만드는 첫 단계인 셈이에요. 와, 비유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림이 정말 선명해지네요.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도로, 즉 스테이블 코인을 깔고 그 위를 달리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휴게소, 수탁을 짓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차량들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진출 입로, 거래까지 한 번에 싹 다 테스트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네요. 네,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코인베이스는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 아닌가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는 플레이어인데 왜 굳이 그들의 기술과 유동성을 빌리려는 거죠? 자체적으로 만들면 될 텐데. 이게 혹시 우리가 직접 만들 능력은 안 되니 그냥 잘하는 애들 거 사서 쓰자. 이런 일종의 백기투항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 대 크립토라는 경쟁 구도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아, 경쟁이 아니다? 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암호화폐 인프라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부분만 쏙 골라서 기존 은행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전통 금융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자신네들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서 새로운 DNA를 선별적으로 이식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흡수라.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같은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발언이죠. 레리 핑크요? 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물리적, 금융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비트코인을 산다고 말했어요. 이건 엄청난 발언이에요. 월가의 황제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불안에 대한 디지털금, 해지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한쪽에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나 토큰화 펀드 같은 투자할 상품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쪽에선 은행과 코인베이스가 그 상품들을 실어나를 도로와 물류 시스템을 깔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한데요. 맞아요. 두 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죠. 블랙록은 자산의 토큰화라는 인프라를 깔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은행연합은 결제, 정산, 수탁이라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산, 결제, 수탁이라는 미래금융의 세 축이 지금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정렬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 암스트롱이 귀세를 압박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를 다 깔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신호등 규칙 가지고 싸우고 있냐? 이 판을 미국이 주도하고 싶으면 빨리 고속도로 교통법규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셈이죠. 정말 거대한 흐름이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문제죠. 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씀이시죠? 네. 최근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이걸 누가 어떻게 발행할 거냐를 두고 논쟁이 아주 뜨겁잖아요. 한쪽에선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은행 중심 구조는 혁신을 죽인다고 비판하고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은행 중심 구조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맞아요. 그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 사례는 이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은행 중심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큰 흐름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흡수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뭘까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은행이 이 인프라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도와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와 혁신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아, 질문의 차원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내 플랫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추적해야 큰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코인 가격 변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꾸준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은행이 진짜로 어디까지 들어오는가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네, 미국은 이미 자산 보관, 즉 수탁과 기관 간 거래까지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앞으로 나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에서 은행의 역할이 단순히 예금 관리 수준에 머무를지 아니면 자산 수탁이나 거래 인프라까지 확장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네. 둘째는 법과 규제가 막는 프레임인가 아니면 판을 깔아주는 프레임인가 이걸 봐야 해요. 미국의 CLRET 액트 같은 법안은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런 규칙을 지키면 할 수 있어 라는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나올 한국의 규제 관련 발표나 문서에서 금지, 제한 같은 단어가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 허용 조건,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같은 단어가 중심이 되는지를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정산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예치이자가 몇 %인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가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떤 은행, 어떤 카드사 결제망, 어떤 자산운용사의 인프라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그 고속도로 자체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미국 대형은행의 파일럿 프로젝트, 이건 단순히 은행과 코인 회사가 협력한다는 뉴스를 넘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인프라를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규제는 이 거대한 인프라 전환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환을 전제로 깔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국 역시 앞으로 나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금융시장의 데이터, 수수료, 그리고 혁신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단순한 호재나 악재로 해석하는 대신에 미래 금융 인프라 설계도 위에서 이 뉴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깊이 있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